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이 붕괴된 채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에 나섰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일제히 파란불을 켰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8% 넘는 급락세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40원 초반대에서 움직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다만 달러화가 추가 강세를 나타내지 않고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원화 가치가 방어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기업 공개 시장에 한파가 불자 이른바 예비 새내기주로 불리는 비상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냉각되고 있습니다. 공모가를 밑도는 새내기주들이 속출하면서 비상장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선악개미들의 움직임도 약화되는 양상입니다. 두나무 K뱅크 무신사 등 거래량 상위 10종목의 주가는 상반기 기록한 고점 대비 평균 47% 하락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FSN은 브랜드 엑셀러레이팅 핵심 자회사인 부스터즈가 월 최대 실적인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부스터즈는 7월 매출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100억 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부스터즈의 호실적에 따른 FSN의 주가 흐름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경제지표 발표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주였던 엔비디아 마이너스 9.5%, 브로드컴 6.2% 크게 빠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약세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마이너스 3%대 큰 하락세 보여주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조금 힘든 9월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 단타로 접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의 단타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계속해서 악몽의 9월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크게 빠지면서 오늘 시장 흐름 좀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요. 우리 9월 시장 좀 어떻게 잡고 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 8월 5일 때는 과한 하락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전쟁에 대한 어떤 우려, 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많이 하락했는데 이란에서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자 증시는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다른 경우다라고 저는 좀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었지 않습니까? 5.25에서 5.55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이 수준에서도 우리가 증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매그니피센트 7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애플, 테슬라 여러분들 아시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고 앞으로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했는데 오늘 엔비디아가 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요. 급락을 했습니다. 9%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한 투매, 패닉셀인지 아니면 추세적 하락의 신호탄인지는 오늘, 내일, 그리고 향후 한 1, 2주 정도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단 8월 5일 때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심층적인 분석을 좀 진행해 볼 건데요. 자, 이때 보시면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음봉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하죠. 상승 파동 추세 살리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이겠죠. 물론 122% 상승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한 것만큼은 못 나왔기 때문에 PC가 부합했습니다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제조업 지수 때문에 내려간 것이다라고 좀 결과론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복합적인 이슈가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항상 위에 1등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것만 같았던
상승할 것만 같았던 엔비디아가 9%나 빠졌다는 겁니다. 다시 올라온다면 증시 역시도 17,500선 복귀하면서 횡보장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추세적 하락을 한다면 16,500선, 16,000선까지도 이탈할 수 있다.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S&P 500이라든지 다우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보시기 바랍니다. 7.75% 급락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엔비디아로 인해서 이렇게 좀 많이 빠졌다. 니케이도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중요한데 역시나 많이 빠졌죠. 자, 제가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스권의 지지라인 750선 간밤중에 악재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급락이라는 어떤 악재가 나오면서 갭 하락 출발해서 오늘 장마감 등락 보니까 3.75%나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역시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보시면 오늘 개파락해서 윗골이 좀 달렸는데 어쨌든 장중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3%면 급락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이야기 편하시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상승 종목이 50 종목 52, 하락 종목 862, 코스닥 기준 상승 종목 120, 하락 종목 1507, 1500 종목 이상 합쳐서 2000 종목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일단 안 좋다라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안 좋다라고 제가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엔비디아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세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철저하게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데이 트레이딩, 스캐핑 뭐든 좋습니다. 보유 기간을 늘리지 않을 겁니다. 보유 기간 늘리게 된다면 그 종목을 보유하는 데에 따른 리스크, 장 중에 이렇게 많이 하락하게 되면 내 종목도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중기 스윙하시는 분들은 현금화 하시고 일단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계속 데이 트레이딩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조금 단기 투자 관점 어렵다, 시장 분석을 잘 못하겠다, 이해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 단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지속적인 추세 하락 보인다면 계속해서 주가는 하방 압력을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철저히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유 기간을 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종목들 있다면 현금화하거나 단기 투자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단기 투자에 대한 전략 우리 영석쌤과 같이 세워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교시 1타 섹터 시간입니다. 오늘장 주목받았고 또 단타 투자를 하기 적합했던 섹터에 대한 영석쌤의 자세한 분석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섹터로 STO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좀 강세였던 STO였는데요. 자, 영석쌤, 오늘도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섹터 또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자, STO. 제가 이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조각 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어떤 음악, 저작권료로 이제 가수가 돈을 벌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어쨌든 그 저작권을 여러분들 이렇게 쪼개가지고 조각 투자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놓는다 이겁니다. 관련 법 제화를 좀 추진 중이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미술품, 빌딩 다 적용이 가능하겠죠. 쪼개서 투자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큰증권 법제화 기대한다. STO주가 이틀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는 제가 어제 갤럭시아 SM이라든지 아니면 뱅크웨어 글로벌 좀 말씀드렸는데 대장주라고 하는 것이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 세력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자,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규 상장이다.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좋으나 매물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갤럭시 SM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죠.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오늘도 시장이 빠지는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섹터를 제가 뭐 추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STO 섹터가 이틀째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은 지금 들어가시면 이제 늦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1차 상승 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위에서 공략하실 분들은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이 돼서는 안 되고요. 데이 트레이더, 실시간 전업 투자자, 전업 주부분들,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의 영역이니까 STO주를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게 A급 재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2차 파동까지 나올 수 있는 재료니까 주가가 빠질 때 그럼 N자 파동을 노릴 수 있고요. N자 파동 노릴 수 있고 아니면 1파 이후 눌림 패턴 이용해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가가 좀 싸질 때, 눌릴 때 들어가자.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그러한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STO가. 요거 여러분들이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핑거가 토큰증권 법제화 기대감 속에 상승했습니다. 사실 핑거 역시도 어제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가벼우니까 주가를 쭉 컨트롤하기 관리하기 쉬우니까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핑거 토큰증권 법제화 기대감 속에 상승했다. 그리고 갤럭시와 SM 토큰증권 법제화 지분가치 부각. 그러니까 관련주들이 엮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쫓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갤럭시와 SM, 갤럭시와 머니트리, 서울옥션, K옥션, 핑거 등등 다양한 STO 관련주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재무제표 실적, 뭐 재료의 어떤 뭐 지분가치 이런 게 아니라요. 등락률, 차트 이것만 보시면 돼요. 등락률이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이 대장주일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매물대, 거래 대금, 캔들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차트 보면서 한번 구체적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핑거를 한번 봐야죠. 얘가 좀 핑거를 설명드릴 게 많은데 자, 보겠습니다. 핑거가 9월 3일에 똑같이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자, 제가 대장주 찾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설명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섹터가 있으면 대장주를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대장주를 찾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선은 섹터를 분류해 놔야겠죠. 그리고 그 섹터 안에 대장주를 찾는 방법은 거래 대금이 있고요. 거래 대금이 있고 시가총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만약에 갔다라고 한다면 누가 먼저 상한가 문을 닫았는지. 그러면 이 거래 대금과 시가총액과 상한가 중에서 세 가지 개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 당연히 상한가 이 개념입니다. 근데 A라는 섹터가 강한데 여기에 뭐 1번, 2번, 3번, 4번 종목들이 있습니다. 얘네들 중에 상한가 간 종목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예를 들어서 얘가 25%, 20%, 15, 10%다. 그럼 우리가 1번을 매매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얘가 똑같아요. 이게 1번과 2번이 30%, 30% 둘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을 매매할 것이냐 하나하나 소거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시가총액, 거래대금,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웬만하면 해결이 됩니다. 어떤 종목이 먼저 상한가 문을 닫았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자고요. 분봉상 보면 9월 3일이죠. 9월 3일에 얘가 9시 40분에 닫았고 그 다음에 갤럭시 SM. 자, 잠시만 갔다가 핀 거 다시 볼게요. 보시면 이거는 이때 상한가 마감했는데 9월 3일이죠. 9월 3일에 볼게요. 늦게 닫았네요. 늦게 닫았어요. 2시 이후에 닫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장주 논리에 의하면 누가 대장입니까? 누가 주도주입니까? 핑거죠. 그래서 오늘 등락률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얘가 대장이니까 당연히 갤럭시와 SM보다 제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궁금하신 건 이 차트 분석, 이거 어떻게 차트 분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참 이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분도 계시고 그리고 내가 직장인 자영업자다. 그러면은 어디서 매매해야 되는지 데이 트레이딩, 직장인 자영업자 이 투 트랙 나눠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상한가를 강하게 문 닫은 종목이고 상한가를 강하게 문 닫은 종목이고 거래 대금이 바닥 구간에서 들어오고 힘이 좀 있습니다. 힘이 좀 있어요. 힘이 있는데 다음 날에도 팽이형 캔들로 어떤 매수세와 매도세 균형을 맞춰놨습니다. 균형을 맞춰놨다. 그럼 균형이 안 맞춘 경우는 뭐냐? 이 윗골이 길게 달린 음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대 음봉. 이게 균형을 맞추지 않은 캔들입니다. 근데 이건 균형을 맞춰놨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오늘 시간 외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가 일단 봐야 되는데 시간 외에서 큰 움직임이 없다면 내일 또 주도 섹터가 없다면 내일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들어갈 만합니다. 근데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은 내일 시가에 들어가면 대응하기가 어렵죠. 변동폭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은 요게 눌릴 때 이렇게 자 이게 차트가 이렇게 가길 기대하셔야 되겠죠. 직장인분들은. 그럼 우리가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100%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략적인 눌림 자리를 찾아서 우리가 분할 매수 접근하면 되겠죠. 가격적으로 봤을 때 9,000원. 9,000원 이하가 될 겁니다. 9,000원 이하에서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고 전고가 11,000원이니까 이거 뚫고 올라갈 때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갤럭시와 SM 좀 구체적인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 캔들을 가지고 설명드릴 때 균형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균형.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세와 매도세. 당연히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해관계가 얽힌 투자자들이 한 곳에서 만나는 건데 이게 무슨 캔들입니까? 이게 무슨 캔들이죠? 분봉상으로 쪼개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핀 거는 이렇게 왔는데 얘는 시가 라인을 이탈했으니까 파란불이 들어온 거겠죠. 균형을 잃은 겁니다. 매도세 우위의 캔들이 나온 겁니다.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늘 더 많다. 그러면 내일 안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양음양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준봉의 종가 라인을 돌파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양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대장일 때만 통하는 논리입니다. 대장이 이미 핀 거가 있잖아요. 핀 거가 이미 있습니다. 핀 거로 가지 그럼 여기로 왜 오겠습니까? 그래서 양음양 패턴이 나올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STO 정리해보자면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았는데 등락 면에서 봤을 때 수급이 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발성 섹터라기보다는 A급 이상 되는 연속성을 가질 만한 섹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직장인 자영업자분들 눌림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1타 섹터로 STO 살펴봤습니다. A급 섹터로 알려주셨고요. 눌릴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핑거라는 종목 봤는데 내일 시가 매매로 짧게 들어가실 수 있고요. 9,000원 이하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1타 섹터로 전고체 배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고체 배터리 섹터 어떻게 또 접근하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전고체 배터리 섹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는 사실 왜 오르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SAB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A와 S 사이에 된다. 이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전해질이 있는데 요 어려운 용어는 좀 이제 차치하고요. 어쨌든 전기차, 화재라는 굵직한 이슈로 인해서 오르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화재가 결국 이제 전해질, 그러니까 액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폭발하는 것인데 요거를 이제 고체화하면은 안정성 이슈가 이제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 SDI라든지 뭐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여러분들 아시는 배터리 기업들이 요거 시장 선점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많이 올랐고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이 들어가기에 좋은 섹터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기차 화재의 전고체 배터리를 주목한다. 한국, 중국, 일본 상용화 격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국내 배터리 3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배터리 화재 예방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뭐 삼성 SDI, SK온, 삼성 SDI는 빠릅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도 공개했죠. 2027년까지 우리가 양산해 내겠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3년 안에 승부 보겠다. 이게 정말 그 먹거리입니다. 꿈의 먹거리 기술인데 요거 만약에 상용화한다라고 한다면 삼성 SDI 주가가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요거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SK온 한번 볼게요. SK온도 2028년까지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같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섹터가 A급 이상 아니 S급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주만 잘 관심 종목에 편입해 놓고 관련주의 흐름만 잘 추적하면은 충분히 좋은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한농화성이라는 종목 볼게요. 주가가 뭐 연일 상승세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 기대감 있고요. 꿈의 배터리, 게임 체인저로 뭐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시가총액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무겁습니다만 이게 무거운데 반해 주가가 좀 잘 갑니다. 종목마다 특성이 있어요. 종목마다 특성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한농화성보다 더 잘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제가 차트 분석 통해 가지고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까지 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농화성부터 한번 볼까요? 한농화성 보시면 지금 1파가 이미 나온 종목입니다. 1파 이후에 눌리고 반등. 그러니까 보시면 매집봉이 보이죠. 시가총액이 3,200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상승 파동 나오고 눌리고 이렇게 가는 건데 눌릴 때는 뭐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다른 섹터에 돈이 몰리니까 뭐 유한양행, 바이오라든지 또 어떤 섹터가 있었을까요? STO라든지 또 뭐 마리화나 관련해서 미국 대선 테마죠. 대선 테마 이렇게 수급이 딴 데로 가니까 잠시 눌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업 내부에 악재가 있어서 눌린 건 아닙니다. 주가가 어떻게 쭉 상승할 수만 있겠습니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이 눌리는 구간에서 샀으면 베스트이긴 한데 일단 지금 우리는 시기를 놓쳤으니까 다시 한번 눌리길 기대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다만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경우는 상승 N파가 전고 라인을 돌파하면서 나왔으면 우리가 2파 눌림에 여기서 담아서 3파 고점에 파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데 지금 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일단 한농화성은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일단 보고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어디서 사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은 최대한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돌파하는지 여부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무겁습니다. 이게 1조 5천억 가까이 됐는데 아까 한농화성이랑 다른 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승 파동 나오고 눌리는데 올랐습니다. 전고 라인을 돌파해놨죠. 전고 라인 보시면 여기가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돌파하지 못했는데 반해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전고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장인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한농화성보다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공략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제일 좋은 자리는 61선과 21선 사이입니다. 이 사이라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47,500원 이하가 되겠네요. 이 이하에서 직장인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 화재 관련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 편입하시고 꾸준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1타 섹터로 전고체 배터리 살펴봤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전고체 배터리 계속해서 주목되고 있으면서 섹터는 A급에서 S급 정도의 섹터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한농화성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두 가지 종목 살펴봤는데요. 직장인 자영업자 공략주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재 60일선과 21선 사이에 47,500원 이하 분할 매수 관점 제시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섹터로 화장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했던 또 화장품 섹터도 짚어볼 텐데요. 자, 영석쌤 화장품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네, 화장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품은 제가 실체가 있는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실체가 있다. 실체가 있으면 꾸준한 어떤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단 관련주들이 여럿 있는데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뭐 LG 생건,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OEM 업체, 한국콜마 코스맥스, 그리고 여러 가지 테마성으로 묶인 시가총액 가벼운 종목들, 삐아, 그리고 한국콜마 코스맥스 말씀드렸고요. 삐아랑 이치한불, 한국화장품 제조, 실리콘도 토니모리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대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국화장품 제조가 지금 대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중소형주가 오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기에 좋아 보여가지고 제가 오늘 섹터 한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길게 보실 분들은 한국 화장품 제조나 실리콘2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보실 분들은 제가 요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8월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20% 가까이 급등했다. 자, 볼게요. 올해 상반기 상승세를 보이던 어떤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나요? 어떤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나요? 대표적으로 실리콘2죠. 유통의 강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2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뭐 토니모리도 따라 올랐는데 실리콘2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랐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지금은 대장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올해 상반기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화장품 관련주는 최근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2분기 실적 우려, 피컷 우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조정을 받아서 고점 대비해서 15에서 20%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왔어요. 고점 대비해서 빠졌는데 지금 다시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슈는 뭐 수출 이슈도 있고요. 워런 버핏이 뭐 화장품주를 담았다 포트폴리오에 이러니까 또 오르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당장은 이런 게 있습니다만 앞으로 좋아질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꾸준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오늘은 삐아라는 종목 좀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한국 화장품 제조를 말씀드렸는데 제목이 좀 자극적입니다. K화장품 수출액 3조 2천억 달성, 수출이 잘 나오고 있다. 근데 삐아가 가볍습니다. 가벼우니까 중소형주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기 좋겠네요. 그럼 이거는 차트만 잘 우리가 분석해 놓으면 됩니다. 삐아는 차트만 잘 분석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증권가 목표가 상향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요거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장기 코스메카 코리아 실리콘2, 그다음에 제가 2타 종목으로 지난번에 가지고 왔던 한국 화장품 제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기 트레이딩은 삐아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삐아부터 볼 건데요.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그리고 단기 스윙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앞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자면 매물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매물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앞에 보시면 윗골이 달린 음봉 이게 바닥 구간에서 나오면 매집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집봉. 매집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닥 구간에서 우리가 들어갈 근거로서 하나 쓸 수 있는 거고요. 적산병이 윗골이 달리면서 나왔다. 그럼 장중에 좀 덜어냈다 이거죠. 어떤 걸 덜어냈습니까?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덜어냈다. 거래 대금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단기 스윙, 그러니까 한 뭐 2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짧게 한 3일에서 5거래 정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1차 관문 2선입니다. 이게 61선인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 16,000원이 됩니다. 16,000원 라인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베스트예요. 16,000원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것이 더 확실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일 시가에 들어가실 분들은 16,000원을 오히려 매도가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까다로운 자리. 그러니까 이게 돌파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 문자 상담할 때도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화장품 관련주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국 화장품 제조나 실리콘투처럼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게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꾸준히 담고 있고요.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아까 삐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여백이 아니라 그림이 그려져 있었잖아요. 물려있는 사람들이 앞에 많다는 겁니다. 다만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백이죠. 물려있는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물려있는 사람 없고요. 상승 파동 이후에 눌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세 매매 기법이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 추세 지지 라인에서 매수해서 추세 상단 라인에 매도하는 기법을 의미하죠. 그래서 매도 타점은 이런 구간이 되겠죠. 매수 타점은 동그라미 부분이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장품 섹터는 유망합니다. 꾸준히 지켜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PR을 한번 공략해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코스메카 코리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섹터로 화장품 짚어봤습니다. 워렌 버핏의 신규 투자로 계속해서 유망받고 있는 섹터인데요. 오늘 삐아랑 코스메카 코리아 짚었습니다. 단기 투자로서는 삐아가 적합하고요. 3에서 5거래일 단기 스윙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6,000원 돌파할 때 들어가시는 전략 같이 세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1타 섹터로 세 가지 섹터 살펴봤는데요. 우리 못다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오전 8시 30분 장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1교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어제 짚어봤던 종목들 리뷰 먼저 해볼 텐데요. 유라클과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오늘 이 종목들 둘 다 눌렸는데 아직도 매수 관점 좀 유효할까요? 네, 유라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신규 상장 상승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U자로 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신규 상장 흐름이 최근에 양, 이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유라클 같은 경우에는 횡보 구간에서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만약에 매집한 흔적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때 상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거래 대금이 자 2천억 가까이 나오면서 상승 파동을 이뤄냈다는 것은 앞에 이 물량이 매집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매집을 완료한 차트 패턴이기 때문에 양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상장 자주 쓰이는 패턴 양음으로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는 패턴 그리고 있어서 요거는 홀딩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마지막 리뷰 종목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네요.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상승 U자 패턴인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유라클이랑 다른 부분은 신규 상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물대도 좀 많아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원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박스권에서 매집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매집봉을 띄우는 경우가 있고요. 매집봉을 띄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이 딱 이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사례인데
악재를 터뜨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거래 대금은 안 터지는 경우가 많죠. 거래 대금 터진다는 거는 본인들 물량 써서 내린다는 건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시면 이때 급락을 하죠. 거래 대금이 안 터집니다. 그럼 이거 무슨 말입니까? 개인 투자자의 투매다. 개인 투자자만 다 판 거예요. 패닉셀이죠. 그럼 누가 담았을까요? 그런데 매집봉이 있지 않습니까? 다 세력들이 담은 겁니다. 세력들이 담은 겁니다. 개인이 위에서 던지고 세력이 담고 올리고 있다. 거래 대금이 지금 400억이 터졌는데 요게 오늘 140억 터졌고요. 이전에 보시면 수백 배 이상 급증한 패턴입니다. 보통 그렇게 나오는 것은 개인 투자자 혼자 올릴 수 없어요. 세력들이 무조건 올린 겁니다. 따라서 이 종목 역시도 세력들이 여전히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는 종목이고 상승 U자 패턴 그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타 리뷰 종목으로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유라클과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인데요. 오늘 좀 눌리긴 했지만 두 종목 모두 계속해서 홀딩 유효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전략들 영석쌤과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1타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K옥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윗골이 달리면서 8.24% 큰 상승 보여주었는데요. 내일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떨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K옥션 한번 살펴볼게요. 두 가지 패턴이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121선 라인을 돌파했다는 것과 그리고 적산병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적산병 상승 패턴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적산병은 양봉 3개가 종가 위로 이렇게 연달아 오는 것을 말하는데 양봉 2개 나올 때 추가적으로 하나 나올 것을 예측하고 양봉 2개 나올 때 들어가는 기법입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죠. 차라리 다행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게 윗꼬리가 없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지우겠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다. 전문가님 장대 양봉 나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지만 매수세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다 매수해서 올렸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장 아침에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윗꼬리는 우리가 감내할 만한 윗꼬리이고 장 중에 물량을 좀 덜어내서 가볍게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바닥 구간에서 거래 대금도 급증하고 있고 121선 라인도 확실하게 돌파했고 적산병 상승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내일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옥션 저산변 매매 패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시가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1타 종목 두 번째로 M83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계속해서 상승 흐름 좋은 것 같은데요. M83은 내일장 흐름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자, 영석쌤 M83 종목 전략 세워주시죠. 네, M83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인데요. 조금 특이한 패턴입니다. 자, 모아놨습니다. 매집을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넥스바이오 메디컬과 다르게 대금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매집이 덜 됐다. 그래서 쓰는 방식이 일단 올려서 개인 투자자 태운 다음에 오늘 음봉으로 매집봉을 한번 더 만드는 겁니다. 거래 대금이 들어오죠. 3,500억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장이 안 좋은데도 3,500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 이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지지 라인 형성한 다음에 매집 완료하고 나서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집이 완벽하게 됐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기는 좀 까다로운 종목이에요. 따라서 이 종목은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83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매집이 조금 덜 됐습니다. 따라서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종목으로 짚어주셨고요. 내일장 전략 영석쌤과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 SCI 평가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선 타고 쭉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7% 가까운 상승 보여줬습니다. 내일장 흐름은 어떨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SCI 평가 정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앞에 매물대가 좀 많습니다. 제가 매물대가 많을 때는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짧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매물대가 있으면 스윙 매매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매물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갈 만한데 가령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저희 종목이었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메가 코리아 그런 건 오히려 좀 길게 보셔도 좋아요. 추세 매매 기법 이용하셔가지고. 근데 이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오려고 하면은 찍어 누르고자 하는 대기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길게 보진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로 볼 수 있는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박스권 상단 돌파 패턴입니다. 자, 제가 박스권 한번 그려볼게요. 박스권이 바닥 구간에서 형성된 것인데 보시면 여기 형성돼 있죠. 여기 박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단 라인이 어디죠? 상단 라인. 여기가 상단 라인입니다. 하단 라인 어디입니까?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요? 하단 라인은 여기가 하단 라인입니다. 제가 나중에 나중이 아닙니다. 오늘인데 박스권 상단 돌파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딱 그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 보통 우리가 싸게 담잖아요. 이 지지 라인에 담아서 검은색 부분에 파는 게 맞는데 이건 오히려 검은색 부분 이 라인 돌파할 때 우리가 매수하자 이겁니다. 확실히 보시면 여기 보면 윗꼬리가 위에 달려 있잖아요. 박스 위에 캔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스권 상단 돌파 패턴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내 시가 매매 관점에서 보유기간 3일 정도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CI 평가 정보 살펴봤습니다. 매물대가 많은 종목으로서 길게 보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3일 정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시가 매매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 수익 노려볼 만한 1타 종목들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에서 다시 한번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런 종목들 언제 어떻게 포착하고 또 매매하면 좋을지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강의 3교시 투자 팁으로 이어지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3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 투자를 위한 투자 팁을 알려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박스권 매매 기법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박스권 매매 기법 일단 좀 짧게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주가가 이렇게 가는데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때의 매매 방법을 말씀드렸고 박스권의 지지 라인 여기 매수해서 체크된 부분에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박스권 매매 기법 1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체크된 부분에서 매수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스권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한다. 이게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매수하자 이거예요. 위에서 꼭대기에서 매수하자 이겁니다. 잘 안 보이실까 봐 여기요. 여기 위에서 매수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매물대를 돌파한다 이거죠. 매물대. 이전에 물려있던 이전에 형성되어 있던 매물대를 돌파하면 주가가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요거 하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돌파할 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장 중에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장 중에 이렇게 올라요. 근데 이거 장 중에 박스권 매매 기법 써도 되겠다 하고 내가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장 마감하고 보니까 캔들이 어떻게 됩니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이렇게 됐어요. 장 마감할 때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종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쓰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종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종가. 그러니까 종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박스권의 상단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했는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팁이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가 라인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상단 라인 돌파하는지 확실하게 보시고 진입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요.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개념입니다. 돌파일 때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나와야 한다. 거래 대금이 얼마라고 제가 정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전일 대비해서 급증하는 패턴으로 나와야 우리가 그 차트 패턴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권이 그려지는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5억, 10억밖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차트가 있다, 종목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과연 그 종목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일률적으로 정의해드리지 않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전일 대비해서 급증하는 패턴이어야 된다. 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많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죠. 요거 세 번째 개념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강한 이슈가 있는지 확인한다. 강한 이슈가 있는지. 요거는 여러분들 이슈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 뉴스 보시면 특징주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특징주 검색하시면 관련 이슈가 쭉쭉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오늘 왜 급락했는지, 어떤 종목은 왜 올랐는지 요거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실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바로 쓰실 수 있는데요. 저처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SCI 평가 정보 요거 딱 그 패턴이지 않습니까? 제가 1타 종목을 가지고 올 때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1타 강의, 그러니까 우리 1타 단타 팁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옵니다. 괜찮은 종목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박스가 형성이 되잖아요. 박스가 어디서 형성됩니까? 박스가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이 안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계속 횡보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어디서 들어간다고요? 여기서 들어가는 건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을 때는 이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오늘 박스권 매매 기법 2타는 이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종가를 확인하니까 확실히 이 박스권의 상단,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빨간색 위에 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거래 대금 보시면 확실히 올라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 대비해서 확실히 봉이 올라와 있죠.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박스권의 상단 라인을 돌파한 캔들이 나왔을 때 장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가상으로 확실히 보고 들어간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박스권 매매 기법 2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아침 8시 30분 매일 단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박스권 매매 기법 2탄을 실전 차트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영석쌤의 무료 방송, 온라인 방송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1타 섹터로 STO, A급 섹터로 눌릴 때 분할 매수 관점 짚어봤고요. 전고체 배터리 섹터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직장인 자영업자 공략주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화장품 섹터의 삐아 단기 투자로 3에서 5거래일 단기 스윙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내일장 1타 종목으로 K옥션, M83, SCI 평가 정보 9월 5일 목요일장 승부볼 3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마지막 1타 기법으로 박스권 매매 기법 2탄 배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단타 1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